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우 특별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죠.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국 최초로 실시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 특별 초대석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우리 강석봉 과장님 목소리는 또 방송에서도 나오던데요. 네. 자, 애청자 여러분께 또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소개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강석봉 과장님 먼저 좀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입니다. 네.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정책팀, 시설팀, 자활팀, 일자리팀입니다. 특히 소통과 포용, 안전과 자립이 보장되는 장애 친화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네.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경우에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이제 나오셔서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정대 센터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있고요. 예, 김정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센터 소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 도민 모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과 복지 네.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예, 향후에 이제 지금 소개드릴 시청각 중복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예, 이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네. 도민들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뜻깊은 연구들, 또 조사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 오늘 수호통역 보는 라디오로 농인분들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은 정보나 또 뉴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도내 시청각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문자 100원 열어두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과장님 좀 알려주시죠. 네. 시청각 장애란 일반적으로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적인 손상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각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 농맹인, 아. 맹농인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9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법령에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장애 유형에는 이제 별도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19년 6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지금 현재 명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시청각 장애인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등 모든 제약이 생기는 삼중고의 장애가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헬렌 켈러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청각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후천적인 이유로 시청각 기능이 모두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스스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대인관계 형성이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네.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제가 앞서 아까 영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내게 너무 소중한 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체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죠? 벌써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조례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2019년 6월 말씀했듯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특히 그 소통 지원 체계 구축, 또 일상생활 지원, 또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 설립 및 서비스 제공, 조력자 있거든요. 네. 통역사라든가 네. 활동 지원사 등 이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을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이 주도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재정을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재까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그 합의된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근거에서 제주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조례 내에는 시청각 장애인이 권리 보장과 개인별 맞춤 지원 서비스, 또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그런 근거들이 마련돼서 다행인데요. 아직도 사실 지금 2년 정도 됐지만 이 제주의 조례도 만들어서 정책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또 시청각 중복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약간 사각지대인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가요, 우리 센터장님? 이처럼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실은 알려진 대로 그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 그 중에 하나가 청각장애인인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그 두 가지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 분들이세요. 네, 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으로 만나기도 좀 어려웠고 또 이분들이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이든 뭐 대인관계 활동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복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네, 네. 우리 지원의 손길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청에서도 시청각 중복 장애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네. 네. 이 강석봉 과장님께서 또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시급성입니다. 그동안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이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이제 하지만 네.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네. 특히 그 시청각 장애인은 감내하기 어려운고 힘든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2019년도에 조례 서두에 말씀했듯이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이제 이런 시청각 장애인에 관련 현황 자료가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그 시청각 장애인들이 중복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했는데 2021년 올해 2월에 이제 사회복지연구센터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 실태 조사를 기본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어떤 시행 계획을 네, 만들어서 네. 시청각 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이 기초 자료가 생성이 되면 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맞아요.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역 완료 이후에도 시청각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과 또 사실은 이에 따른 어떤 지원 센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들만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네요. 지원 체계 마련에 기틀이 되어졌던 그런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또 센터장님 나오셔서 그 연구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였고 근데 조사하기도 많이 힘드셨어요. 네. 사실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기가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강석봉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청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 연구 영역도 진행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주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이 실태 조사 이제 주요 내용들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또 우리 제주가 처음이었잖아요. 이렇게 또 맞습니다. 시작한 게 눈과 귀가 또 이목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해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특별히 연초에 전수조사라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네.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그래도 잠깐 소개를 네, 드리고 네. 싶은데요. 해주세요. 좀 길더라도. 네. 예, 일단은 이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등록하신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도로는 중복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혜택을 더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해서 네. 행정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229명이 예,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다가 아니고 실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또 청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이용자분들 중에서 중복장애인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분들이 79분, 79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확인하는 게 끝이 아니고 네, 네.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죠. 어떤 분은 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거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막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네. 실은 이분들의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꺼려 하셨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장님께도 이제 도움을 좀 청해서 43개 읍면동 공무원분들께 각자 동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예,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주십사 했더니 그거를 전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 해주신 겁니다. 감사하네요. 네, 네. 그래서 229명과 79명 이분들 중에서 185명의 동의를 받아서요. 네, 네. 예,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정말 네. 시청각 중복 장애인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되고요. 또 우리가 사실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또 관심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또 지원되려면 실태조사나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도와주시고 해서 또 조사가 시작이 됐고 함께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제주 지역의 시청각 장애인 등록자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말씀드린 보면, 대로 네. 229명은 행정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등록하신 분보다 2.2배수 정도 더 계신 걸로 추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9명은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그거보다 2.2배수인 한 500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강석봉 과장님 더 이 부분에서 부가 네. 설명할 게 있으신가요? 그 도내 등록장애인은 그 2021년 8월, 올해 8월 현재 그 네. 36,804명입니다.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이 4,123명, 11.2%고요. 청각 언어 장애인은 7,042명으로 10%입니다. 네. 합치면 이제 11,165명 정도인데요. 등록장애인 36,804명의 30%입니다. 전국 평균 2% 이상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29명이 4월달 기준인데요.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출연율이 0.0033%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장애인이 2배수 이상을 실제 추정치로 본다고 봤을 때 시청각 장애인이 약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2, 3배 정도 높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현황 자료가 추정치일 뿐 맞아요. 실증 자료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가 사실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셨거든요. 시도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되게 공감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사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실 만나도 소통이 어려우니까 조사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결과치 내는 것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래도 연구 결과 나온 내용 일부분이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JRBS의 네. 도움을 제가 네. 너무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네. 실태조사
시작하면서부터 네. 저희 연구 과정의 모든 것을 홍보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 주신 거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해야 될 네. 몫이죠. 방송인으로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네. 그 연구 결과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조금 내용은 많은데 네. 주요한 내용 몇 가지만 네, 소개해 좀 주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청각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제주가요. 예,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그렇네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통은 시각 장애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고령이 되면서 청각이 오는 경우 또 네. 청각 장애가 먼저 왔는데 고령자가 되면서 시각 장애가 오는 경우가 실은 경우.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이 네,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희 도내 그 장애인 인구 수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전국 대비 2, 3% 높아요. 예,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 청각 중복장애가 올 가능성이 또 높다는 네, 거네요. 2, 3%는 더 높다는 아.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예.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실은 선천적인 이 중복장애가 오는 선정적인 원인은 아주 극소의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질환, 질환으로. 네, 후천적인 사고. 아. 예, 그래서 영유아 아이부터 90대 초고령자 노인분까지 전체 연령대에 걸쳐서 지금 분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청각장애 발생 청각장애인 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각장애 발생 원인이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44%에 이르렀어요. 원인 모르게 청각장애를. 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청각장애인 분이 많고 예, 그리고 원인인 모르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 이유가 뭘까? 예,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약 80%에 이르렀고요. 네네. 그리고 집안에서만 이동하거나 집안에서조차 이동할 수 없는 분이 30%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연구 기반이 또 돼서 또 조사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이제 앞으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아까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고 대책 마련도 필요한데요. 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시청각 중복장애의 비율도 높다고 했거든요. 제주도청 차원에서도 이제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좀 마련해 둔 게 있나요? 예, 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네. 절실하면 이루어지게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네. 간절하면. 네, 간절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간절하게 모아져야겠네요. 저도 네. 간절합니다. 우리 지역 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또 시청각-장애인 11,165명을 위해서 그 올해 58억 7,800만 원을 58억입니다. 아. 5억 8천, 58억 7,800만 네. 원을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각 장애인 지원이 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어쨌든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각 장애인 네. 해소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화복지관을 통해서 네. 그 시청각 장애인 실태와 생활 실태입니다. 또 욕구에 대한 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그 김정순 수장님께서 시청각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실시해 주셨고요. 네. 또 향후에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뭔가 맞춤형 네. 지원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좀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좀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우리 8930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잘 몰랐는데 우리 도민들의 관심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다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센터장님 네. 시청각 중복장애인 당사자만큼이나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족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도 네네.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도움 주시는 분 대부분이 가족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네. 가족들이 원하는 욕구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실은 이제 전체 연령대에 걸쳐서 장애인 분들이 계시고 전체 연령대에 대한 가족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겠네요.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있는 시청각 장애 자녀를 두신 분들요. 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내에 이 아이들을 위한 전문가가 없다라는 그러네요. 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 또 시각과 청각 두 기능이 다 좀 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전문 의료 체계나 의료 제공기관 이런 게 없어서 예, 도에선 해결하지 못하고 도 밖에 나가서 받거나 혹은 이주를 해야 하는 예,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고요. 네. 장애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경우지만 가족들이 이제 돌봄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예, 이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을 조금 경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실은 전체 연령에 걸쳐서 장애인이 계시고 또 그 청각 기반, 뭐 시각 기반, 또 장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필요하다라는 요구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신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또 조사하시면서 또 많은 부분 안타까움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시청각 중복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족까지 함께 정책적인 세심한 제도 또 사회적인 인식 개선까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띄었고요. 네,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해서 좀 어떠한 지원 정책 또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네,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그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찍 시작했어요. 예, 네. 68년도에는 그 일명 헬런 켈러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 또 지원 서비스가 미흡합니다. 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그렇네요. 늦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독자적으로 이제 시행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재설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헬렌 켈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어기 개발, 보급, 교육 사업,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통 언어의 개발, 보급, 또 네. 교육을 시행하고요. 네. 또 시청각 장애인이 돌봄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사, 통역사 양성 교육 등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계획들 제대로 잘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좀 제주가 진짜 선도 지역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벌써 다 지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짧게나마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각각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과장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헬렌 켈러를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네. 헬렌 켈러가 대표적인 시청각 장애인이란 것은 틀림없는 불변의 사실이지만 우리 지역의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들이 정당한 그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무관심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듯 싶습니다. 네, 특히 네. 시청각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과장님 해주셨어요. 차이가 아니라 요즘 차별이 되면 안 되죠. 네. 자, 우리 센터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500명이라는 숫자가 작다면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소수 약자라고 하더라도 도민들과 함께 단절된 생활이 아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듯이 우리 제주도민들 여러분 모두가 또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